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거대한 기업 생태계, 그 중심부로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 볼 건데요. 전기차, 우주산업, 그리고 인공지능, 이 세 가지가 지금 하나로 복잡하게 얽히면서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에서 그야말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죠. 쏟아지는 수많은 기사들과 소문들 사이에서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이 뭔지 저와 함께 명쾌하게 파헤쳐 보시죠. 안녕하세요. 티노트입니다. 복잡하고 방대한 정보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오늘도 핵심만 쑥쑥 뽑아서 구조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다룰 내용의 로드맵입니다. 먼저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루머부터 시작해서 주주들의 찬반 논쟁, FTSD 비전의 진화, 옵티머스 3세대 타임라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의 투자 철학까지 흐름을 따라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그 카운트다운의 시작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엄청난 일들이 터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세운 인공지능 기업인 xAI를 스페이스X 안으로 싹 통합시켜버린 건데요. 이름하여 스페이스X AI가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원래 테슬라 주주들이 승인했던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조 7천억 원 규모의 xAI 투자가 순식간에 스페이스X 지분 1% 미만으로 쓱 전환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다가오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스페이스X의 IPO 로드쇼까지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웨드부시의 그 유명한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 아시죠? 그분은 2027년 상반기까지 이 두 회사가 합병할 확률이 무려 80에서 90%나 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꽤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상황의 스케일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약 1.5조 달러, 그리고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1.75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우리 돈으로 약 2,400조 원 규모라는 건데 예전에 테슬라가 솔라시티를 인수했을 때랑은 동치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이 엄청난 두 거대 기업이 만난다는 건 그야말로 유례가 없는 거의 동등한 체급의 세계의 협상이 될 거란 뜻입니다. 두 번째 파트, 과연 이게 주주들에게 득일까 실일까? 치열한 합병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한마디로 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냐 하는 겁니다. 주주들이 지난 9년 동안 정말 꾹 참고 기다려온 자율주행 로보택시 수익화가 이제 코앞인데 지금 합병을 해버리면 그 달콤한 과실이 스페이스X 쪽으로 섞이면서 희석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익 대비 밸류에이션을 보면 스페이스X가 테슬라보다 2배나 비싸게 평가받고 있어서 테슬라 주주들이 좀 손해보는 장사 아니냐는 걱정이 많습니다. 반대로 찬성하는 쪽의 이야기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의 분산된 정신과 집중력을 드디어 한 곳으로 딱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영업이익률이 50에서 60%나 되는 스타링크의 어마어마한 현금 창출력에 우주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테슬라의 로보택시 네트워크랑 결합한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무한한 시너지가 터질 거라는 게 찬성 측의 강력한 논리입니다. 여기서 이 숫자를 한번 주목해 주실래요? 5억 7천만 달러.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뜻하는 게 뭘까요? 바로 내년 2025년 한 해 동안 테슬라와 스페이스X 사이에서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 규모입니다. 스페이스X는 테슬라 차를 사고 스페이스X AI는 테슬라의 메가팩을 사가죠. 겉보기엔 완전히 다른 회사지만 돈이 오가는 경로나 물리적인 인프라, 심지어 엔지니어들이 움직이는 것까지 보면 사실상 이미 거대한 하나의 회사처럼 긴밀하게 엮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찬반 논리가 아무리 팽팽해도 결국 진짜 결승전은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바로 주식 교환 비율이죠. 합병에 가져올 비전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주주들 입장에서는 내 테슬라 주식 1주가 합병회사의 지분 몇 %로 계산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실질적인 계산기가 어떻게 두드려지느냐에 따라 합병의 성사 여부와 주주들의 최종 표심이 결정될 겁니다.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FSD 비전의 진화, 이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해질 무렵에 강한 역광을 확 받거나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앞이 안 보여서 아찔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시야가 제한되지만 테슬라의 카메라는 다릅니다.
일론 머스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콜로서스2라는 엄청난 슈퍼컴퓨터로 훈련된 AI 모델이 카메라 정보만 가지고도 이런 최악의 환경을 완벽하게 재구성해낸다고 해요. 우리 눈에는 전혀 안 보이는 위험 요소까지 AI는 훤히 꿰뚫어보고 있다는 거죠. 카메라만으로는 절대 안 될 거라던 사람들의 의심을 완전히 깨부수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술력을 바탕으로 테슬라 FSD가 드디어 유럽 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6월 말에 유럽연합에서 자율주행 규제 관련 투표가 있는데 이게 통과되면 빠르면 7월부터 유럽 전역에 FSD가 깔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덴마크 교통당국이 테슬라 FSD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는 식의 기사를 냈거든요. 그랬더니 덴마크 당국이 직접 나서서 우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입장 표명한 적 없다고 아주 공식적으로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노이즈를 걷어내고 팩트만 딱 놓고 보면 유럽 진출이라는 큰 흐름은 흔들림 없이 차착 진행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번째 파트. 피지컬 AI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옵티머스 3세대 대량 생산 소식입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속도가 정말 엄청납니다. 지난 5월에 이미 소규모 테스트 생산에 들어갔고요. 지금 6월에는 대량 양산을 위해서 부품 공급망을 엄청나게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7, 8월, 이때 본격적인 3세대 대량 양산에 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공장 합쳐서 무려 100만 대 규모의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전기차로 세상을 바꿨던 테슬라가 이제는 로봇으로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올여름이 그 거대한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이 모든 걸 움직이는 본질, 일론 머스크의 투자 철학을 짚어보죠.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대담한 일을 하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머스크라는 사람을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보통 사람들은 100% 안전하고 완벽한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하지만 머스크는 그 타이밍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남들이 다 비웃을 때 전기차를 밀어붙였고 아무도 안 간다던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렸죠. 진짜 가치 있는 보상은 아무도 가지 않은 그 불안하고 불확실한 길 끝에 있다는 걸 몸소 증명해 온 겁니다. 이런 철학은 실제 주식시장에서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출렁이거나 안 좋은 기사가 몇 번 나면 무서워서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덩치가 큰 기관 투자자들은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들은 최근에 직접 텍사스 기가팩토리에 가서 테슬라의 기술력과 비전을 자기 두 눈으로 꼼꼼히 확인했어요. 그리고 시장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흔들림 없이 주식을 들고 가고 있죠. 그날그날의 단기적인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거대한 혁신의 방향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진짜 큰 자산을 만들어내는 비결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스페이스 X와의 합병이라는 뜨거운 이슈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의 진화, 그리고 로봇의 대량 생산까지 아주 굵직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결국 투자라는 건 리스크와 보상 사이의 끝없는 줄다리기죠.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모든 팩트와 정보들을 머릿속에 쭉 그려보시고요. 만약 당장 오늘 이 합병을 결정짓는 주주투표가 열린다면 여러분은 찬성과 반대 어느 쪽에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티노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핵심을 꿰뚫는 명쾌한 설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